안녕하세요. 달쌤의 달달한 수학지도법 달쌤 김지영입니다. 오늘은요, 어머니들께서 저한테 가장 많이 해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문제집 선택 노하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문제집 사러 서점 가시면 어떠세요? 눈이 휘둥그레지시죠? 와, 문제집 종류 정말 많구나 싶으실 겁니다. 이것도 괜찮아 보이고 저것도 풀렸으면 좋겠고 이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좀 어지러우실 텐데요. 내 아이에게 필요한 문제집을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문제집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문제집별로 특징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뵐게요. 지금부터 문제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문제집은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개념서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유형별, 어떤 때는 계산류, 어떤 때는 서술형, 이렇게 아이들이 목적에 따라서 시기별로 필요한 문제집은 다릅니다. 그 다른 문제집들 중에서 잘 선택을 하려면 문제집들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집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드릴게요. 자, 일단 개념서부터 보겠습니다. 개념서는요, 어머니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가장 평범한 형태의 문제집이 개념서 맞습니다. 그 학기의 내용을 가장 처음 배울 때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방학 중에 예습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럼 예습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출판사마다 이렇게 난이도별로 문제집이 있습니다. 원리에 해당하는 거, 기본에 해당하는 거, 좀 더 어려운 응용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방학 중에는 만약에 원리로 예습을 했다. 그러면 학기 중에는 기본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방학 중에 기본으로 예습을 했다. 그러면 학기 중에는 응용으로 복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요,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문제집 단계수로는 한 단계 올라간 건데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 단계를 높여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아도 돼요. 좋은 방법이 또 뭐가 있냐면요, 같은 문제집을 반복해서 푸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들은요, 틀렸던 문제 또 틀리거든요. 저번에 몰랐던 거 또 모르거든요. 그런데 같은 문제집을 반복해서 풀면 내가 잘 모르는 게 어떤 건지, 자주 실수하는 게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짚어볼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방법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꼭 같은 문제집 반복해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중고등학생들한테도 저는 이 방법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제 개념서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보실게요. 개념서는요, 일단 개념이 위에 나와요. 그리고 이걸 잘 이해했는지 밑에는 예제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 문제들도 나오고요. 그런데 개념서가 단계가 조금 아래 단계일수록 개념이 짤막짤막하게 쪼개져 있고요. 개념서가 이렇게 조금 더 어려운 단계로 넘어갈수록 개념이 묶여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제하고 기본 문제가 이렇게 함께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기본 문제 풀었다면 그 다음에는 응용 문제를 푸는 그런 페이지도 있고요. 한 단원 공부가 다 끝나게 되면 단원 평가 같은 문제도 있죠. 이건 뭐 실전 문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학교 시험 형식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쉬운 문제, 중간 난이도, 어려운 문제도 적절하게 잘 배합되어 있고요. 주관식 문제, 객관식 문제, 서술형 문제, 실제 시험처럼 이렇게 잘 공부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그럼 개념서에 대한 소개는 끝났고요. 이제 유형서 보겠습니다. 유형 문제집도 아이들이 많이 푸는 문제집이죠. 유형 문제집은요, 학기 중에 복습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유형별로 연습을 시켜주는 문제집이기 때문에요, 학교 시험 대비에도 매우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문제집이 두껍다는 겁니다. 문제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담스러워 할 때는 부담을 조금 줄여주실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 나눠볼게요. 유형별 문제집은요, 유형이 주가 되기 때문에 한 단원의 개념은 이렇게 2페이지 정도에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유형이 쭉 나오겠죠. 한 유형이 이렇게 제시되고요. 밑에는 유사 문제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면은요, 이렇게 유형 하나 나오고 밑에 유사 문제가 몇 개나 나오나요? 8개나 나옵니다. 이런 때 아이들이 좀 지겹겠죠?
그럴 때는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좋은데요. 문제수가 많다 그러면 여기 중에서 홀수번만 푼다든지 아니면 짝수번만 푼다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복잡한 계산 문제가 아주 많은 그런 유형이 있거든요. 그런 때는요, 부담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뭐 내 문제나 굉장히 복잡한 혼합 계산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한두 문제 잘 풀면 나머지는 좀 생략해 주셔도 좋습니다. 유형별로 연습한다는 건 좋지만요, 아이들이 지겨워하면요, 연습하는 것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좀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산형 문제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계산형 문제집은요, 학습지 형태의 그런 문제집입니다. 연산을 연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푸는 문제집인데요. 기본 개념서 하나 풀면서 이렇게 계산형 문제집을 추가로 푸시는 경우 많고요.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기본 개념서 풀면서 계산형까지 하기가 너무 지겹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가 곱셈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분만 좀 연습을 많이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연산은 또 익숙하다 그러면 잠깐 빼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필요한 것들만 좀 골라서 풀게 해주시면요, 아이들도 좀 부담을 덜고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술형 문제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술형 문제집은요, 서술형 시험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술형을 연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집 하나에다가 서술형 문제집을 하나 끼워서 이렇게 같이 풀리기도 하시는데요. 아이들이 서술형 문제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도 서술형 시험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도 사실 뭔가를 쓴다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 시험 문제집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리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필요한 유형을 골라서 시켜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보통 문제집하고 좀 달라요. 7은 231의 약수인가? 맞는지 틀리는지 일단은 확인해 봐라 하고요. 밑에는 그 이유를 써라 그랬습니다. 아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제가 아이의 답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일단 약수가 맞다. 이유는 약수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인데 231 나누기 7 해보니까 33으로 나누어 떨어졌대요. 그래서 약수가 맞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되게 잘 썼지요. 그렇지만 사실은요, 문장을 유창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좀 국어적으로는 뭔가 문제가 있는 문장이어도요,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핵심을 잘 쓰면 됩니다. 핵심은 이거거든요. 나누어 떨어져야 약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들어가 있으면 문장 좀 맞지 않고 어설프더라도 선생님들이 잘 채점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제대로 쓰는 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서술형이 점점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낯설어 하면요, 어머니들이 직접 답지 보시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 거래 하고 같이 한번 써보시고 연습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차근차근 문장 서술형으로 쓰는 걸 연습해 나간다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셔야 아이들도 좀 마음이 가벼워요. 그런데 막 문장을 제대로 쓰려고 막 주어하고 서술어까지 딱 맞춰서 쓰려고 생각하면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좀 어설프게 되더라도 그걸 보고서 뭘 보완해야 되는지 같이 찾아 나간다 이런 느낌으로 서술형 문제집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셈 정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제집 선택 노하우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문제집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을 마치면서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문제집을 샀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너무 버거운 문제나 아니면 계산이 너무 복잡할 때는요, 좀 줄여주셔도 됩니다. 너무 버거운 유형이 있다면요, 학년이 지나면 또 그런 유형은 다시 나와요. 다만 뭐 소수에서 분수로 바뀔 수도 있고 자연수에서 소수로 바뀔 수도 있는데 비슷한 유형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문제집에 나오는 내용을 다 알았으면 이런 욕심은 조금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잘하는 애들도요, 모든 문제 다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수학은 좀 긴 싸움이거든요. 조금 지금 저학년일수록 부담 줄여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금 줄여주게 되면 이러다가 나중에 좀 수학을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도 생기시죠.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자, 문제집을 조금 줄여주는 대신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수학 실력을 높일 수 있는지 다른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